회사로 만나서 반갑습니다. 빅스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또 한번 같이 파헤쳐 봐야죠. 오늘은 제가 방위산업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. 이름은 웨이비스라는 종목인데 먼저 내용 시작하기 전에 시그널경제TV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아래 더보기란을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세한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내가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기업에 대한 어떠한 매수 욕구가 조금 불타오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링크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부터 함께 지금 내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이 웨이비스라는 기업은 국내 최초 GNA RF 반도체 칩을 양산화하고 기술에 대한 국산화까지 성공한 기업입니다. 칩 패키지 트랜지스터와 모듈의 RF 전력 증폭 기술을 전체 가치 사슬을 수직 내재화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기술은 뭔가 되게 이름으로 들으면 뭔가 좀 길어 보이죠?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첨단 무기 체계와 안티드론, 이동통신 인프라, 위성과 우주항공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분야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고요. 자, 이 기술 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. 최근에 이런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. 국내 유일 드론의 대항마, 이 해당되는 반도체 칩을 양산하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, 국산화라는 타이틀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국산화라는 타이틀이요. 사실, 어떻게 보면은 이 국산화라는 게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업들이 원래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제품들을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것을 국산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력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. 확실한 기술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넘어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기업적인 재료를 조금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일단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봤을 땐 일단 매출액적인 부분에서는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재무제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22년도에는 47억, 23년도에는 160억, 무려 300%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더니, 자, 24년도에는 무려 100% 가까운 성장세를 또 보여줬어요. 자, 22년도 대비 24년도로 갔을 때는 무려 600%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근데 반대로 보면요, 영업이익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적자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, 자,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감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. 자, 영업이익 22년도 때에는 적자폭이 굉장히 컸습니다. 마이너스 142억이었는데, 자, 23년도에는 그 적자폭이 30%가량 축소가 됐어요. 자, 그러더니 24년도에도 역시나 50%가량 적자폭이 축소가 됐습니다. 자, 그걸 따져봤을 때 마찬가지로 22년도 대비했을 때 24년도 때에는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적자폭이 감소가 되었죠. 자, 24년도에도 이 정도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다면 25년도에도 이 적자폭이 줄어들 가능성, 그럼 25년도를 넘어갔을 때는 언젠가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하나의 재료로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가 또 있어요. 자, 22년도에는 부채 비율 자체가 잠식되어 있던 상태였지만 23년도에는 220%대로 전형적인 기술주에서 재무제표를 봤을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인데, 자, 24년도에는 그 부채 비율이 무려 100% 미만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재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100% 미만만 되면 우리가 공략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.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기술주의 측면상에서도 확실하게 투자했을 때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최근 들어서 조선과 방산, 흔히 관세에 대해서는 무풍지대라고 많이 불리고 있잖아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년도 말에 상장된 종목으로서 이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의 흐름 자체는 약 7개월 정도의 차트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건 상장 당일 이후부터의 흐름인데요. 자, 먼저 눌림목이 나온 시점에서 반등이 1차적으로 나왔던 고점, 그리고 이때 당시 눌림 이후에 고점을 갱신하고 재눌렸던 흐름 내에 봤을 때, 자, 그 선을 이어보니까 고점과 저항대가 선으로 연결이 됩니다.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횡보, 박스권 흐름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, 자, 중요한 건 첫 번째 고점을 만들었던 것과 두 번째 고점을 만들었던 것, 최근에 고점을 또 한 번 갱신을 했는데,
자, 고점이 첫 번째로 만들었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동반이 됐었지만 두 번째에서는 오히려 거래량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됐어요. 자, 근데 올해 초에 시장이 굉장히 무너졌었던 거 알고 계시죠? 자, 한번 시장의 영향으로 눌림을 받았던 직후 다시 한번 시장의 반등과 함께 종목도 반등이 나왔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항대에 무난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, 자, 우리가 지금까지 재료의 흐름도 봤고 실적에 대한 흐름들도 봤을 땐 주가가 올라가도 사실 큰 부담이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죠. 자, 여기에 추가적으로 차트의 흐름들, 저항대까지는 무난하게 거래량 없이도 움직일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 더 이상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는 박스권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렇다라는 건 언젠간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두 번째로는 재무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상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 구간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다면 무난하게 돌파도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종목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메리트가 있으신가요? 자, 이 종목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손절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이 종목은 투자를 해도 손절의 걱정보다 반드시 탈출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종목 자세한 전략은 하단 더보기란의 양봉 뉴스로 입장을 하셔야지만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. 자, 지금 바로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양봉 뉴스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